안녕하세요. 오늘 재산세 두 번째 시간, 오늘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부터 이제 주말이잖아요. 자, 오늘 기출문제 먼저 여러분이 체크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해설 강의 들어갑니다. 자, 준비 되셨죠? 자, 먼저 재산세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자,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는 크게 둘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재산세 내지 마라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재산세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도 과세를 하고 또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어도 매수계약자한테 무상으로 사용권을 넘겨주고 납세 의무를 부여한 것은 비과세가 아니라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죠. 이 두 가지를 빼놓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적인 데 사용하거나 공공용의 타인의 재산을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면 부동산 소유자 등은 반대로 수익 창출이 없으니까 비과세입니다. 다만 요 가로 안에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뭐한다? 과세를 합니다. 국가 등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을 사용할 때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거. 다음 두 번째,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다. 그래서 첫 번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목이 도로, 하천, 제방국어, 유지묘지 이와 같은 것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참고로 도로는 개인이 소유한 도로가 수도라고 하죠. 근데 이게 특정인만 전용하는 도로라면 그건 과세예요. 불특정 다수인한테 제공되고 있는 도로가 비과세다. 그래서 도로 그러면 특정인이 전용한다 그런 단서 없으면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도로니까 비과세다. 하천, 제방, 물이 범람하지 말라고 뚝을 사는 거죠. 이와 같은 제방 또는 국어, 인위적으로 물이 흐르도록 배수로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이것도 특정인만 혜택을 보는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이나 국어나 도로 이런 건 과세를 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거. 두 번째, 산림보호 육성 등 재산세, 공익상 재산세 부과하지 않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 통제보호구역 있죠. 군사시설 보호 및 군사기지에 관련된 통제보호구역 하면 뭐죠?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의 토지는 마음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으니까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다만 통제보호구역 안에서도 전이나 농사짓고 있는 전, 답, 그리고 과수원, 그리고 주택에 달려있는 토지, 대지죠. 요건 사용수익하니까 요것을 제외한 토지가 보다 비과세다. 전, 답, 과수원, 대지는 과세하고 그것을 제외한 토지, 그리고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 시험림 이와 같은 임야, 그리고 자연보전지관에 있는 임야나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지역의 임야는 사용수익할 수 없으니까 재산상 불이익을 당한다. 그래서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과세 기준일 현재 존속기간이 1년 안돼 1년 미만인 임시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인 임시건축물은 취득했을 때 취득세도 내지마 비과세, 재산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시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면 사치성 재산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과세가 된다는 거. 다음 4번, 선박을 소유는 하고 있지만 비상재난구조용에 이용하거나 무료 도선용 강과 강 사이의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데 무료로 제공되는 건 수익 창출이 없잖아요. 큰 배에 조종할 수 있는 선박,
선교 구성용이라고 하죠. 그런 선박 등으로 사용하는 건 수익 창출이 없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거나 보상금 받고 철거하기로 체결된 그런 건축물을 또는 주택의 건물뿐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건축물의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잖아요. 그때도 주택 중에서도 대지는 말고 건축물에 대해서, 왜? 여러분, 토지는 영구 불멸,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고, 부속된 토지인 대지는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건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번 출제됐던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됐었느냐. 자, 그래서 28회 때, 30회 때 출제됐던 거죠.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 재산세 부과하지 않는 거 그랬어요. 자, 주어진 조건에 고려하지 않는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인데, 여기서 유료라는 말이 없으면 무료로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유료로 뭐합니까? 사용하잖아요. 대가를 주고 사용하니까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니까 그건 비과세가 아니라 보다 과세 대상이 됩니다.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뭐 한다고요? 과세 대상이 된다. 다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기금관리법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있죠. 요거는 끼가 아니다. 그래서 이건 비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갑니다. 분리과세, 재산세 과세예요. 분리과세로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 다음,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자, 도로, 하천, 제방. 그런데 이 제방도 특정인에 관련된 제방은 당연히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과세가 아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군사보호시설 구역 중에 민간인 출입할 수 없는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전, 다, 과수원, 대지는 사용수익하니까 요거는 과세예요. 요것을 제외한 토지가 비과세죠. 그래서 요거는 과세다.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묶여져 있는 채종림, 묘목 씨앗을 얻기 위한 임야나 또는 연구활동에 이용되는 시험림, 이런 것은 수익 창출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자, 토지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가죠.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는 첫 번째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비사업용 토지를 뭐라 그래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라고 해서 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거고, 경작하지 않는 농지 일정 기준 면적을 보였어요. 초과해서 비효율적인 거, 목장용지 여기까지는 효율적인데 기준 면적 초과, 공장용지 기준면적 초과,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기준면적 초과는 비사업용 비효율적 종합합산이다. 그리고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 나대지 또는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그리고 건축물이 있었는데 멸실됐어요. 그리고 몇 개월, 6개월이 지난 건 나대지와 똑같죠. 그리고 토지 가격에, 토지 시가 표준액의 2%도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중 바닥 면적까지는 인정해줘요. 별도 합산. 그런데 그것을 제외한 토지하면 초과하는 토지, 요거는 비효율적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지목이 잡종지인 갈대밭이나 채석장 이와 같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종합합산 대상이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를 별도합산이라고 하죠. 사업용 토지. 그래서 상가, 점포, 사무실, 뭐라 그래요?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기준 면적까지, 그리고 멸실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 지났느냐, 지나지 않았느냐. 6개월이 지났으면 아까 왼쪽에 5번 종합합산은 6개월이 지났는데도 건축물이 없다면 나대지와 똑같이 종합합산 가지만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 없어도 있었던 거니까 별도 합산으로 인정해 주고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 주거지역에 공장 건축물 있죠.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 이것도 입지 조건이 맞지 않죠. 만약에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는 생산성에 이용하니까 군읍면 지역에 있으면 어디로 가느냐? 분리과세 가서 세부담을 줄여주는데 주거지역은 입지 조건이 안 맞아요. 그래서 별도 합산으로 가고 토지 위에 건축물은 비록 없어도 차고용이나 또는 뭐 주차장이나 아니면 야적장 이와 같은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토지, 토지 위에 건물이 없어도 영업장으로 이용하는 토지가 사업용 토지다. 그러면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을 제외한 나머지가 분리과세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사치성 재산, 해원제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 건축물 부속 토지 세부담을 높게 부과하고 경작에 이용하고 있는 농지나 목장용지 그리고 종중 소유 의미하는 투기로 보지 않으니까 분리과세 가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공익사업, 소금 생산, 염전이나 여객터미널, 물류터미널이죠. 또는 고속버스 터미널 사업 이런 데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사업이지만 생산성에 이용하니까 분리과세 가서 세부담을 줄여주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는 항상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물어봤던 기출문제 점검해 봅니다. 25회 때 출제된 건데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 대상 구분을 하는데 먼저 뭐예요? 종합합산하고 두 번째 뭐 별도 합산이 있고 또 하나는 따로따로 과세하는 분리과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같은 것으로 묶인 거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기억 1990년 5월 31일 또 종중 소유 임야, 종중 문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토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뭘로 간다? 분리과세에 가서 세부담을 줄여줍니다. 따로 계산하겠다. 다른 토지랑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구체적으로 1000분의 0.7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원제 골프장 하면 사치성이에요. 근데 해원제 골프장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일반 대중 골프장이죠. 이것은 원형이 거기에다가 보존되어 있는 건 자연히 훼손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순히 골프장 사업에 이용하는 거니까 사업용 토지 별도 합산으로 과세를 합니다. 다음 디귿 과세 기준일 현재 계속해서 염전으로 사용하고 있다. 생산성에 이용하는 토지니까 분리과세 가서 세부담을 줄여줍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자동차 운전학원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사업이잖아요. 학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에 이용하는 거니까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분리과세 길이 된 건 기억하고 그 다음에 디귿이 분리과세인데 없고 별도 합산은 니은하고 니을, 니은하고 니을.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분리과세 대상, 종합합산, 별도합산 토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